학부모도 담임이 필요하다. 학부모 담임교실 담임선생님 권태형입니다. 저도 이제 학부모 강연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고민들을 하시고, 근데 거기에 따라붙는 게 이제 외고가 항상 국제고랑 같이 따라붙잖아요. 외고와 국제고, 사실 이 둘을 고민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우선은 외고와 국제고의 차이는 사실은 외고는 외국어 고등학교니까 어학 그렇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라면, 국제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국제 전문 인력, 즉 글로벌 리더를 양성한다. 그래서 국제 정치, 국제법, 그렇죠? 국제 문화, 그렇죠? 그런 국제와 관련된 그런 커리큘럼들을 이제 배우는 곳이죠. 사실 둘 다 이제 이과 성향으로 대학을 진학할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요거 선택은 딱 맞는 선택은 분명히 아닐 테고, 거기다 커리큘럼이 별로 없어요. 국제고조차도. 자, 이제 이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사실 유학을 보내도 외고에서도 사실은 또 그런 반들이 또 있어서 하겠지만, 어쨌든 둘의 차이는 그렇다. 자, 어쨌든 외고든 국제고든 갈까 말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틀에서. 저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은 대입의 유불리를 따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에게 또 자녀분들과 좀 소통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만약에 어학이고, 또는 해외로 나가서 본인의 꿈을 펼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외고나 국제고 이런 곳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이 학교를 가는 게 너의 어떤 대학 입시에 또 그런 결과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미래를 고려하고 자신의 꿈을 고려했을 때 나는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 맞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외고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쪽으로 가는 것도 맞다고. 본인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내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로와 적성은 맞으니까 고민을 하지만 내신이 너무 따기가 힘드니까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목표하는 좋은 대학을 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서, 보통의 질문들이 이제 고등학교 선택에 관련돼서는 두 가지인 게, 어쨌든 특목자사고과를 선택을 할까요? 일반고를 선택할까요가 하나고, 또 제가 최근에 또 많이 듣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일반고 중에서 좀 빡센 학교가 있고 널널한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질문의 핵심은 내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 걱정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적성과 진로가 맞다라고 전제를 한 상태에서 이거를 고민을 한다라고 보면, 저는 결론적으로는 사실 내신을 잘 딸 수 있게끔, 근데 이게 기본 전제가 외고 가면은 내신이 무조건 바닥이고 일반고 가면 무조건 좋고, 사실은 물론 상대적 확률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특목고의 내신이 조금 수치적으로는 좀 불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대우가 좀 현실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선택은 그 학생의 어떤 그 적응력, 저는 이제 보통 그 쌈딱 같은 일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그냥 중간에 하는 애들 있죠. 그러면 가면 좋죠. 근데 이제 시험 때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장염이 오고 이렇게 경쟁에 취약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제 취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가 낫다. 근데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본인 적성에 맞으면 당연히 본인 적성에 맞고 진로 목표에 맞는 학교, 좋은 학교를 가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외고를 가더라도 성적 순으로 쭉 나열을 해보면 1등부터 꼴등까지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고가 성향이 나한테 맞다라는 만약에 그런 이제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서 만약에 내가 꼴찌를 할지언정 그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선생님들, 또 학교의 프로그램이나 이 학교에서만 또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특화된 어떤 부분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느끼면 저는 그 교육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맞으면 가라.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좋습니다. 자, 이제 아까 잠깐 나왔던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영어 학원이 이제 10대 아이들, 성인 말고 이제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종류의 학원들이 있나요? 영어 학원이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옛날에 좀 한때 되게 붐이었죠. 랩스쿨이라고 그러는 이제 그 좋게 얘기하면 이제 자기 주도형이죠. 네. 그래서 와서 본인이 스스로 듣고 하고 선생님한테 검사 받고 가는. 또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다양한 그러니까 교습소 같은 형태에서 그냥 영어를 쭉 가르치는데 이게 약간 어학원 성향이면서도 또 일반적인 그런 보습학원의 개념도 좀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적 위주로 내신 위주의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학원이 있겠죠. 그다음에는 이제 뭐 특목고 진학, 또 요새는 이제 제가 있는 지역에는 어떤 특정 중학교 진학반이 굉장히 좀 세게 바람이 불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1년 전부터 아이들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선행을 갖다가 많이 빼는 그런 학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뭐 그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네.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보면 어학원은 뭐 어학원이죠. 네, 이게 이제 법률상으로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학원 허가를 낼 때 어학원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아까 보습학원이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학원이 다 보습학원이에요. 그런데 교습소는 학원이지만 1인 1인 학원, 그렇죠? 강사를 쓸 수 없는 걸 교습소라고 그러고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교육청에 이제 신고를 또 해야 되는데 보통 집에서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소규모로 진행이 되는 여기도 마찬가지 강사를 이제 쓰지 쓸수 않는 없습니다. 보통 직접 가르치시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이제 재밌어요. 영어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하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되게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크게 보면 가르치는 내용 기준으로 봤을 때 어학원과 입시 영어 학원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